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량경제학 동반자,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왜 항상 그렇게 깔끔한 직선으로만 움직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구불구불한 곡선 관계를 우리 모델에 어떻게 멋지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직선을 넘어서는 진짜 분석의 세계로 지금부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선형 모델이 왜 만능이 아닌지 그 한계를 명확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비선형 관계를 잡아내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다항획이랑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당연히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그럼 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델을 써야 하는가? 그 선택의 기준까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분석 실력을 한 단계, 아니 두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분석의 출발점은 이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우리가 자되고 쭈꾸운 직선 하나만으로는 이 복잡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지 그 뼈아픈 한계를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소득, 세로축은 시험 점수입니다. 딱 봐도 소득이 늘어날수록 시험 점수도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조금만 소득이 올라도 점수가 팍팍 오르는데 저기 소득이 높은 구간으로 가니까 어때요? 소득이 올라도 점수는 예전만큼 그렇게 막 오르진 않는 뭔가 그 효과가 점점 둔해지는 느낌 받으셨나요? 답은 명백히 아니요입니다. 만약 여기에 그냥 직선 하나를 찍 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이 중요한 곡선의 정보를 그냥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뭐다? 우리 모델이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냥 틀린 모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우리의 첫 번째 도구를 소개합니다. 아주 직관적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회기선을 그냥 구부려서 데이터에 더 착 달라붙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수식이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항회귀 분석의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선형 모델에다가 x의 제곱, x의 세제곱 같은 항들을 그냥 추가해주는 거예요. 이 x의 거듭 제곱항들을 마치 새로운 독립 변수인 것처럼 취급해서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모델은 딱딱한 직선을 넘어서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곡선을 표현할 수 있는 엄청난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독립변수로 그냥 소득, 인컴만 쓴 게 아니라 소득의 제곱, 인컴 스퀘어까지 같이 예측 변수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득이 늘어날 때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처음엔 컸다가 점차 감소하는 바로 그 곡선 관계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요, 단순히 선을 구부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아예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바로 이 자연 로그 함수 그래프가 그 열쇠입니다. y는 lnx. 이 그래프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x가 커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함수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지겹게 듣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걸 투입할 때 처음엔 효과가 좋다가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로그를 사용하는 건 정말 강력한 무기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해석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해요. 지금부터 그 해석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가 오늘 우리가 마스터할 세 가지 핵심 모델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선형, 로그, 선형.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로그 모델. 이름이 좀 헷갈리죠? 괜찮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선형 로그 모델. 이 모델을 보시면 종속 변수인 y는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예요. 하지만 독립 변수인 x에만 자연 로그, ln을 딱 씌워줬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x가
1단위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뀝니다. x가 1% 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변화량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아주 환상적으로 보여주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로그 함수 모양 그대로 소득이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줄어드는 수학 체감 현상을 정말 아름다운 곡선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착 감기는 느낌이죠? 그럼 이제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번엔 반대입니다. 종속 변수인 y에다가 로그를 씌우고 독립 변수 x는 그냥 원래 단위 그대로 두는 거죠. 이걸 로그 선형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은 또 언제 이용할까요? 바로 어떤 변수가 1단위 증가했을 때 그 결과가 몇 %나 변하는지 그 퍼센트 효과가 궁금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내 임금이 과연 몇 %나 오를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싶을 때 이 로그 선형 모델이 완벽한 도구가 되어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는 모델, 바로 y와 x, 양쪽 모두에 로그를 씌워버리는 로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느냐? 그 이유는 개수 베타 1이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경제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x가 1% 변할 때 y가 몇 %나 변하는지 그 민감도를 측정하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인데 이 모델은 그 탄력성을 개수 값으로 그냥 바로 알려줍니다. 정말 우아하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새로운 연장들이 잔뜩 쥐어졌습니다. 다항 회귀도 있고 로그 모델도 세 종류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떤 문제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할지, 그걸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 비교 그래프들을 한번 보세요. 왼쪽을 보면 3차 다항식이랑 선형 로그 모델이 만들어낸 곡선이 얼핏 보기엔 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경제학적 해석까지 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모델을 고르는 건 단순히 데이터의 선을 가장 잘 맞춰서 R제곱 값을 제일 높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나의 경제 이론이 어떤 관계를 예측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싶은가를 먼저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계량경제학 도구 상자에 뭐가 추가됐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 딱 5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현실 세계는 직선보다 곡선이다. 둘째, 회계선을 구부리고 싶을 땐 다항 회귀를 떠올려라. 셋째, 퍼센트 변화나 수학 체감을 분석하고 싶다면 로그 모델이 정답이다. 넷째, 탄력성을 직접 구하고 싶다면 고민 없이 로그 모델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모델은 R제곱이 아니라 나의 이론과 해석 가능성이 결정한다. 바로 이것이 계량경제학의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를 꿰뚫어보고 데이터 속에 숨겨진 더 깊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달아주는 것. 이제 여러분은 그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